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오늘도 건강한 하루,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쵸? 예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이 영국의 대형증권이죠. 스탠다드 차타드가 예언했던 이런 수치가 어쩌면 진짜 달성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연말까지 12만 5천 달러, 한화로 했을 때는 얼마죠? 약 1억 7천 중반선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언을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올해 11월 11일까지만 해도 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 뭐 많이 가봤자 뭐 1억 2천 3천 가지 않겠어? 요 정도 좀 생각했다면 지금은 벌써 뭐 1억 5천을 훌쩍 넘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고도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올해 연말까지 암호화폐 시가총액 토탈 5조 달러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게 되면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4조 달러가 조금 안 되네요. 3.9조 달러 정도 된다. 뭐 이제 정말 올해 2024년이 뭐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번 정도의 더 큰 파급력이 오게 된다면 충분히 5조 달러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12만 5천 달러, 뭐 1억 7천만 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연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12월 18일,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9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95% 정도 보여진다. 이번에 다시 한번 25bp 정도 점진적으로 내리면서 금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일본의 중앙은행 역시 이번 달에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 지금 가능성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번에 동결에 대한 스탠스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인하를 한다 한들 아직까지는 그들이 시장을 붕괴시키는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어느 시점 대중들의 글로벌 포모의 시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마케팅, 그 언론 미디어 작전들이 막 뿌려졌을 때 많은 대중들이 암호화폐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막 들어오고 빚을 내면서 비투를 할 때, 레버리지를 땡길 때 우리는 반드시 탐욕을 절제하면서 분할 익절로 시장을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자라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범상치가 않아가지고 뭐 1억 중반, 뭐 1억 7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2025년을 본다면 더욱더 큰 상승을 전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보다는 내년 4분기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지금 현재 차트적 패턴만 보더라도 16년도, 17년도 그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퍼드 뉴스라든지 경기 침체, 대공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내년 4분기에는 정점을 찍는 시기가 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반예크의 임원이 비트코인 내년 기준으로는 18만 달러 돌파를 예측한다. 하나로 했을 때는 얼마죠? 2억 중반은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내년 4분기 정도를 타임라인으로 잡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년 1분기를 굉장히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에 대한 지표를 좀 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샷아웃을 할지 모르는데 이 크립토의 친화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순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미국의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엄청난 글로벌 포모의 시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는 시점 게리 겐슬러가 아웃되면서 친암호화폐 전 SEC 위원이죠. 폴 애킨스가 위원장으로 새롭게 오면서 과거부터 리플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1월 21일 기점으로 암호화폐에 훈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올 수도 있다, 참석을 초청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국가가 소통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전쟁에 대한 마무리 가능성 또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죠. FASB에서 가상자산 공정가치 회계 규정을 완전히 적용을 시작하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 공정가치가 시행됐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자동차를 법인차로 샀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감가를 맞잖아요. 뭐 1년 지나면 200만 원씩 깎이거나 500만 원씩 깎이거나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를 맞는 그런 자산군에 비트코인이 원래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나는 지금 자산으로서 투자를 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샀는데 자동차와 같은 그런 재화처럼 계속 감가를 맞아서 마이너스가 찍혀버리면 우리 회사의 그런 주가에도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FASB의 공정가치, 시장가를 그대로 등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에 뭐 1억 5천만 원에 비트코인을 10개 샀다라고 하면 지금 2억이 됐네, 2억 5천이 됐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채택할 만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규정 자체가 시장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정가치 기준이 채택이 되면서 많은 빅테크 회사들의 비트코인의 채택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 투자를 기각시켰다. 과연 앞으로도 완전히 투자를 안 할까요? 머지않은 시점 대중몰이를 하기 위해 많은 빅테크 회사, 핀테크 회사,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우리 이제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죠. 이 또한 올해 연말부터 내년 1분기 안에 재료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내년 1분기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과거부터 미국 파산 법원에서 FTX 채권자에게 자금 상환 계획을 승인한 바 있었죠.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FTX 거래소의 파산 그들의 짓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돈을 빌려줬던, 돈을 뒤에서 댔던 채권자 명단을 봤을 때 구글, 메타, 트위터, 애플, 넷플릭스, 링크드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든 미국의 빅테크 회사 그 뒷배를 봤을 때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5 자산 운용사가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다. 그들끼리의 손바꿈을 하면서 2022년 하락장 FTX 파산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코인 붕괴 FTX 채권자 명단에 우리나라의 환경부, 삼성, 김앤장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죠? 삼성이라든지 김앤장 역시 블랙록과 같은 자금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요. 아무쪼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년부터 이제 FTX에 관한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현금이 풀린다라는 거죠. 자그마치 최대 22조 원의 시장이 풀리게 되면은 코인 시장에 그대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 또한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최근 기사고요. 보안업체 비트고와 거래소인 크라켄을 통해서 채권자, 채무자 분배 계획이 발표됐다. 기사를 조금 더 살펴봤을 때 2025년 1월 3일부터 채권자 상환을 시작한다. 22조 원이 풀린다라는 그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엄청난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반예크의 시장 보고서에서도 암호화폐 강세장을 1분기와 그리고 4분기로 점 찍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눈여겨봐야 되는 하나의 시기. 우리 이제 1분기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우리는 반드시 1분기에 집중을 하면서 당연히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 매크로 경제 이슈들을 확인하면서 최대한 분할 익절로 현명하게 안전마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꾸준히 지표를 추적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에서 찍어내는 RLUSD 완전히 이제 출시가 됐죠. 뉴욕 금융서비스청에서 인정을 했고요. 규제에 대한 명확성 머지 않았으며 리플과 SEC의 소송 완전히 곧 끝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월 17일 기준 다수 거래소에서 이제 완전히 티커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다. 이꼬르 XRP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소각되고 있다는 거죠. 업홀드, 문페이, 아착스, 여기는 또 영국 기반의 금융행위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RWA를 또 리플과 같이 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죠. 또한 코인매나라든지 블리시 등등에서 거래가 시작됐다라는 거. 이제 리플의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게끔 물꼬가 트였다라고 해석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코인 연간 소각 규모는 0.0075%밖에 안 된다라는 기사를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리플의 개수가 1000억 개나 되는데 소각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개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고 오히려 현재 코인 시세 가격이 거품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조금밖에 소각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RLUSD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에 1200원으로 조정하겠다 하고 투기 목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리플 코인도 이 부분 해당되어 코인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RLUSD와 XRP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제가 이 질문을 보고 항상 그랬던 분들이 생각이 나요. 항상 우리가 리또 속일 때 600원, 700원 할 때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봤자 1달러 이상 못 올라.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쵸? 지금 벌써 가격이 뭐 3,000원대에 올라와 있네요. 아무쪼록 리플에 대한 소각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RLUSD처럼 리플도 1200원 1달러에 고정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이 기사를 첨부해 주셨거든요. 보니까 리플의 소각은 XRP가 유통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되는 메커니즘이다. 1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0.00001개 XRP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잘 짚었고요. XRP 레저는 여기 나와 있네요. 거래당 0.00001 XRP 정도의 소량을 소각한다.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 또한 한 트랜잭션의 시간이 3초에서 5초 굉장히 빠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는 네트워크 스팸 방지 그리고 자원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완전히 소각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구나 보고 있고요. 또한 리플의 CTO 나오면서 수수료는 네트워크 과부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XRP 레저는 초당 1,5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1,500이었다가 2배 이상 올랐죠. 3,400으로 작년 9월 기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굉장히 빠른 거래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 리플의 특장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3,400건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고요.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이 마지막 단락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그 RLUSD도 XRP 레저의 수수료 규칙에 따라 작동하면서 거래가 되면 될수록 리플이 소각된다. 아주 잘 짚은 기사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고요. 하지만 소각 규모는 스위프트,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등 세계적인 결제 네트워크와 비교하면 너무 적어. 아직까지는 너무 소각이 안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XRP 레저 생태계에서 이들 네트워크와 같은 규모의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연간 소각량은 너무 적어. 총 공급량이 1,000억 개인데 연간 1년에 0.007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이래가지고 가격이 상승하겠어? 너무 개수가 안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이분께서는 리플에 대한 비전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네요. 우리가 왜 리플에 투자하죠?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 그 국경 간 거래를 대체하는 하나의 블록체인, 대장 섹터의 유틸리티로 쓰이기 때문에 XRP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XRP 스캔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 좋아, 실시간으로 소각이 되고 있어. 근데 구독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개 중에 1,300만 개밖에 소각이 안 됐어요. 정말 조금의 포션밖에 소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스위프트에 완전히 탑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미한 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과거서부터 리플의 ODR 플랫폼은 계속 확장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11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ODR 플랫폼이 40개국으로 확대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몇 개국까지 늘어났죠? 80개국 이상의 지급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 벌써 글로벌 외환 결제 시장 커버리지의 90%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리플의 인사이트 보도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테이블코인 나왔어요. 그쵸? 제가 방금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80개 이상의 지급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지금 이 글 같은 경우 어제자, 그제자에 나온 글이거든요. 굉장히 최근에 릴리즈된 글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죠. 리플 네트워크는 RLUSD를 사용하여 기업 고객을 대신하여 글로벌 결제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리플 페이먼트는 지금 700억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했으며 과거형이죠. 이미 처리하고 있고요. 90개국 이상의 지급 시장, 90개국이 넘는 시장, 외환 커버리지의 90% 이상을 이미 리플 페이먼트로 차지하고 있다. 내년 3월 10일 연준에서 완전히 채택을 하고
내년 11월 22일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되게 된다면 리플에 대한 가격 상승이 얼마나 일어날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금이체 기업이라든지 송금 회사와 손잡으면서 700억 달러 정도를 커버하고 있지만 스위프트망 하루에 결제 대금의 그 시장 규모 자체가 5조 달러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156조 달러, 20경원이 넘어가는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STO뿐만 아니라 RWA 섹터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이 스위프트 2.0의 시장 규모는 200조 달러, 300조 달러까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0억 개의 수량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리플의 CTO가 XRP를 드랍 단위로 설계를 해놨는지 우리는 반드시 비전, 어떤 유틸리티에 적용될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테더의 붕괴 가능성을 좀 열어놨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테더로 산 코인에 대한 가격 영향이 있는 거냐, 나는 지금 테더를 통해 파일 코인을 샀고 나는 테더를 통해 지캐시를 샀는데 그렇게 됐을 때 테더가 망하면 내 파일 코인이나 지캐시에 영향이 있냐? 당연히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테더를 통해서 코인을 사든 원화를 통해서 코인을 사든 사토시 마켓이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코인을 사든지 간에 이미 그 코인으로 완전히 스왑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은 그 코인에 대한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온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려도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임님, 채널 비디오들 잘 보고 있습니다. 리플 빅뱅 책도 잘 사보았다라고 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리플을 만든 회사와 기득권의 속사정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짧게는 7, 8년 전부터 기득권 세력들이 달러, 이제 다른 기축통화, 즉 XRP를 준비했다라고 보고 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이 없어서 아마 수백 개의 은행들을 연결하는 전산 작업들, 관련 계약들,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한번 가격을 올렸다가 이를 오랫동안 누르면서 개인들, 개미들을 지치게 하여 아주 효과적으로 개미 털기를 한 것이라 판단이 된다. 왜 SEC로 리플을 눌렀는지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고 계시죠? 정말 길게 하락 후에 횡보장을 만들어냄으로써 리또 속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그 긴 기간 동안 염가에 매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리고 현재 패권국인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의 패권을 쉽게 놓칠 수가 없고 또 역사적으로 기존 패권국들의 몰락을 모두 복귀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현재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더 연장할 수 있는지를 기득권 세력들이 충분히 고민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달러, 금, 스테이블코인, XRP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게 타임님의 영상을 보며 깨닫게 된다. 충분히 리플에 대한 미래에 통찰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우리 모두 직장생활, 학교생활만 너무 열심히 하면 이런 투자의 기회를 못 보고 못 깨닫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이런 돈에 대한 공부를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투자 사관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건강하게 조금 더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정말 돈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은 게 저의 포부이자 비전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 실력은 많이 부족해서 조금 더 경험치도 쌓아야 되고 이제 대학원 생활도 하면서 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죠.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정이 있어 3년 정도를 시장을 관망하고 공부만 하다가 늦게 뛰어들었어요. 평단가 3,400원에 2천만 원 정도 리플 투자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싸게 사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리플에 대한 가치 반응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 3월을 기준으로 연준의 채택, 내년 11월을 기준으로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된다면 더욱더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 보기에 저는 충분히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짧게는 7, 8년 전부터 기득권 세력들이 리플에 대해서 새로운 기축통화 XRP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리플이 2012년도에 나왔거든요. 애초에 리플사를 만든 것 자체가 가치의 인터넷, 새로운 금융망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투자자를 알고 있고 세계 경제 포럼과 같은 그 기득권 기구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7, 8년 조금 짧게 보신 것 같고 저는 12년 온전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질문과 인사이트 공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의 소통방 같은 데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읽어보고 있거든요.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은 컨텐츠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같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 라이브에도 이런 이메일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저의 어떤 생각을 공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진짜 세밀하시고 꼼꼼하게 하나씩 다 체크해 보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질문 주셔야지 맞는 거죠. 본인의 이런 피 같은 돈을 리플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외경제 TV 기사 보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최근에 오태민 교수 인터뷰 보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지금 주시면서 제 책에 대해서 페이지 지금 다 명시하시면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이런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까지 질문을 주시거든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서 확신을 한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게 원래는 FM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쪼록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에이플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요. 많은 구독자님들이 주신 좋은 질문들 공유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시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해 드렸죠. 리플이 정말 빛을 발하는 시기는 2025년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이제 정말 2025년도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너무 설레는 것 같고요. RLUSD가 많이 거래되면 거래될수록 XRP가 소각된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시장 파일을 이 친구가 대체하기 때문에 가치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블록체인의 대장이 리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XRP에 대한 미래 가치를 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반의 온라인 금괴 딜러인 JM 벌리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가 일어나질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XRP가 들어가면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스위스를 필두로 한 스위스 골드에서도 금과 은을 살 때 XRP로 거래가 가능하게끔 그들이 채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스위프트 망에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걸친 자금이체 기업, 송금 회사들이 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내년 SEC 공화당이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정책에는 걸림돌이 없다라고 하고 있네요. 과연 이렇다고 해서 내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퍼드 뉴스가 없고 악재가 안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항상 급격하게 오르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개인들은 돈 벌게 못하게 만드는 게 그 월가의 세력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캐롤라인 크렌쇼라고 하는 위원, 이 반암호화폐 위원이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가 악역의 역할을 한 것처럼 내년, 내후년에도 누군가 악역의 역할을 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거는 인물 또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미국의 차기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폴 애킨스 새로운 SEC 위원장이라든지 크립토 차르가 신설됐다라는 거 여러 가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내년은 규제에 대한 명확성으로서 큰 거대 상승의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시간의 지남에 따라 FIT 21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SEC의 권한이 CFTC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단체들이 이 캐롤라인 크렌쇼 반암호화폐 위원을 계속 재지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SEC에 남을지 안 남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내년 굉장히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의 고무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악역의 역할 또한 어떠한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갑자기 말 바꾸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꾸준히 개미 털기와 경제 폭락 또한 내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하면서 내년 시장을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내공 천천히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